새롭게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국민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부세와 법인세율, 육아휴직, 증권거래세 등의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식을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매우 관심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종부세 커트라인 11억이었던 것이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평균적 세금 부담을 가격 상승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회귀시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공시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정황상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되는데 지방세법은 2022년 시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논리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100%였던 것을 60%로 하향시키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1세대 1주택자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까지 올라가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혜택은 약 9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게 됩니다. 이전까지 종합부동산 부과 대상이었던 부분들 중에 다소 완화된 내용이 또 있는데요. 살던 집을 떠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 또는 상속주택 및 지방저가주택을 얻게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어 이전 같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던 다주택자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로 이전 정부와 다르게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법인세 과표 구간을 총 4단계로 나누었던 것을 간결화시키고 기존의 25%였던 것을 22%까지 하향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상자산과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과세 부분도 2년 동안 유예를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기존 0.23%였던 것을 0.20%까지 내리게 됩니다.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시간도 대한민국 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확대시키고 점진적으로 24시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전 포스팅에서 전해드렸듯이 올해 3분기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의 경우 국내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적용시키며 가격이나 소득과도 무관하게 80%까지 완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갚을 능력을 보는 DSR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다가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시키게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 자리에 할 말에 따르면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1에서 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며칠 안에 임대차 법 보완 대책 분양 가상한제 개편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이 부분과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